폴란드에서 FA-52 경공격기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지며 폴란드가 크게 당황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폴란드 현지에서 왜 갑자기 FA-50 배제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인지 살펴보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큰 오판이 되면서 역으로 망연자실하게 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실제 최근 폴란드의 군사 유력 매체인 디펜스24 등에 따르면 폴란드는 FA-50이 부적합하며 한국의 경공격기 대신에 유로파이터 혹은 F-16 등 다른 기체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F-35까지 대거 도입해야 한다면서 FA-50 예산을 줄이자는 말이 나온 상황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것이 이는 지금까지의 맥락과 180도 다른 것입니다. 실제 폴란드는 한국이 FA-50을 정부하기 위한 공장도 마련해주는 등 FA-50 수출 허브로 여겨졌으며 폴란드의 공군 파일럿도 FA-50 성능에 대해서 극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주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폴란드의 군수물자 수입이었는데요. 이는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군사 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크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유력 군사지를 비롯해서 폴란드 여론이 잔여 물량을 제고하자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면 카이의 FA-50 잔여 매출 약 3조 원가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위협은 예전에도 수차례 거론된 바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이유이며 여기에 최근 유럽의 방향이 심상치 않다는 의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영내 조달을 주장하면서 방산만큼은 유럽끼리 생산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 영국이 8년간이나 한국의 간을 보다가 K9을 거부하고 독일 자주포를 선택하는 모습이었고 노르웨이의 K2는 독일 레오파르트를 성능면에서 압도했음에도 제외되는 황당함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러한 유럽 중심의 방산에 대해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도 나오는 것이죠. 또한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나오는데 폴란드에서도 다른 국가 같은 움직임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정작 한국 방산과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무시하거나 혹은 물량을 줄여버리는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관계자들 속이 타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최근 한국에 이제 역으로 자국 무기를 구매하라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일단 폴란드는 K2 전차의 추가 물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겠고 천무 도입에 이어서 내년 3차 계약에서는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국방 지원 기금을 통해서 계약을 완료하겠다며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자금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도 해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상황이 나왔죠. 지금까지 폴란드에서 자국의 무기를 가져가라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에 더해서 폴란드 무기 체계를 수입하길 바란 겁니다. 폴란드에서는 계약이 3차까지 가고 많은 물량을 한국에서 수입하는데 절충 무역이 되어야 하며 폴란드의 대공 방어 체계와 레이더, 박격포와 같은 방산품을 한국이 수입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방산은 절충무역이 맞긴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 방산 체계를 수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살만한 무기가 없고 한국이 훨씬 그레이드가 높으며 미국 무기를 폴란드를 통해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지 공장도 자신들이 만들지를 못해 결국 한국이 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공장은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어야 접목이 되어 현지 생산이 의미가 있어지는데 폴란드의 공장들은 너무 소규모와 기술 부족으로 한국이 통째로 공장을 세워줘야 하는 판입니다.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폴란드의 지나친 요구라며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많은 이들은 폴란드도 이제 한국에 엄청난 오퍼를 처음에 집어넣었다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폴란드는 인도네시아나 다른 여타 국가와는 다른 국면이 있지만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주요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치명적으로 후회하는 국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데요. 군사계에 따르면 폴란드 현지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카이와 활발한 전투기 개발을 원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유럽의 굵직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되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납기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주요 방산 자원들, 특히 전투기는 최소 10수년은 소요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방산은 자주포와 전차를 비롯해서 이제 FA-50까지 1년 내 퀵 배송은 기본입니다. 바로 이웃국가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황에 마음 급하고 절박한 폴란드에 한국은 구세주와 같이 각종 주요 방산 제품을 빠른 배송으로 보내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카이는 역대 최단기간 납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자사의 생산 역량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 지원 정책에 맞춘
민관군 원팀 전력을 꼽기도 했는데요. 이는 실제 많은 국가들이 하기 어려운 전력으로 일본의 경우 뒤늦게 한국 전력을 벤치마킹합니다. 한국이 국가적인 신뢰를 주고 수출입은행 등으로 금융 프로그램을 실행해 자본을 받쳐주는 동시에 대기업들이 빠르고 정확한 납품 생산으로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방산 선진국들은 매우 박한 현지 생산이나 일부 기술 이전도 해준다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며 현지 방산시설을 통해서 사후 정비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는 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방산이 다방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에서는 그래도 방산만큼은 자신들이 영내 조달은 물론 앞서 있는 면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은 6세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FCAS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FA50과 같은 개념의 에어버스 퓨처 젯 트레이너라는 고등훈련기를 만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상 무산되는 동시에 이제 한국의 FA50을 서로 맡으려고 한다는 정황이 나왔죠. 작년 말에 스페인은 앞서 프랑스 에어버스의 고등훈련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국의 FA50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언론사 보도 가운데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방산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연합이 슬슬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스페인 역시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6세대 전투기 과정 등에도 모두 관여했지만 개발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럴 바에야 한국의 FA50이 가성비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막대한 예산을 FCAS 등 최첨단 전투기 플랜에 쏟아부어봤자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고등훈련기는 물론이고 전투기 개발에서 국가 간 연합으로 개발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려고 하나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자본 문제는 물론이고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난관이 있으니 개발이 중도 하차되는 경우가 많죠. 일본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6세대를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아서 사상 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 아닌 국가와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갈 확률이 큽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미국이 기술을 제공치 않아 영국 혹은 이탈리아로 갔지만 기술 수준이 의문이라 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AI를 비롯해 고도의 반도체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일본만 잘 따라오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여전히 실패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이죠. 한국도 KF-21 역시 인도네시아와 동시 진행하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해온 프로젝트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에 가까워졌으니 다행이지 잘못했으면 실패할 프로젝트로 갈 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까지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전혀 한국 방사청에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연합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강대국으로 갈수록 더욱 비효율인데요. 한국이 T-50부터 해서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성공해낸 것은 미국이 놀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페인과 동시에 에어버스에서는 한국의 FA-50을 서유럽에 팔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에어버스는 FA-50이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출품할 때 카이칙과 관련 미팅을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에어버스 방위 항공의 마이클 샤론 CEO는 한국 산자부 장관 등을 만나 이러한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에어버스 디펜스는 한국의 FA-50을 자신들이 FA-50을 퍼뜨리는 허브가 되겠다 한 것입니다. 이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 6세대 전투기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KF-21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이는 일단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낮게 보던 한국을 대우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한 현재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전쟁은 실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폴란드와 같이 즉시 한국과 무기를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됨을 파악한 것이고 특히나 프랑스의 에어버스 디펜스가 나선 것은 다름 아닌 FA-50의 미국 수출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이는 FA-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우방국 수출 확대의 길을 열어 전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1,300대,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이 보증해주는 고등훈련기는 이제 전세계로 뻗어나가며 K9 자주포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폴란드가 느닷없이 FA-50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은 흐름과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영국 제인스에서는 FA-50 점유율이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한국의 경공격기가
갈수록 대세가 되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폴란드의 여론이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게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물론 폴란드가 실제 이를 실행에 옮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입장에서도 항시 모든 사안에 대해 경계하며 새로운 국가와의 거래선 발굴 등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